자, 서울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종로 5가의 소장님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나 광화문 그리고 을지로 등에는요 대기업 사옥 본사부터 사무실들이 꽉 밀집되어 있어서 또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곳인데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종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로구 종로 5가 쪽 인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종로 5가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고요.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는 1,4호선이 지하철이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곳과 아래쪽에 있는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보통 주거 공급이 굉장히 힘들고 노후도가 오래되었지만 기존의 임차인들과 강력한 업무 타운들로 인한 어떤 신규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으면서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 타운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 약 6천 명 이상의 상주 인구와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명 이상의 기본적인 도소매의 고소득 자영업을 하시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업지역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신규에 대한 어떤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나 기존 대기 수요자들이 신규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아래쪽을 보시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들이 갈 곳이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곳들을 가까운 데로 갈 곳이 많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대중교통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임차인들이 많이 있지만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로 쪽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 초역세권 입지는 역시나 불변의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와 상권이 보장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저희 투룸 아파트로 만나볼 거잖아요. 이 주변에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로 5가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주택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관공서라든가 정부 기관이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부지들이 어떤 이전을 통한 토지 확보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개발들이 계속 있겠고요. 경찰청 기동본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있으면서도 과거 30년 전에 경찰청 기동본부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주변에 있는 어떤 밸런스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전을 통해서 부지 확보가 됨으로써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동대문 패션타운 좌측을 보시면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2,000평과 7,000평 이상의 약 2만 평 이상의 대규모의 부지가 이곳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매머드급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일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공급으로 인한 신규 수요와 함께 주변에 더 많은 어떤 수요들이 더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좌측 아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된 곳도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개발이 지금 아직 전 단계인 곳도 있는데 현재 개발이 된 곳은 올해 한 4월 달에 대우 서밋타워가 입주를 함으로써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낙원상가를 중심으로 세운 재정비 주변에 있는 곳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멋진 어떤 상업지역에 맞는 어떤 대규모 주상복합 스타일의 오피스텔, 호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규모의 어떤 건물들이 입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입지를 하고 있고 이런 곳이 개발이 된다면 종로 5가나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은 수요들이 이전을 함으로써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한 개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 공병단 부지 개발, 그리고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한 차례 크게 변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서 투룸 아파트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시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과거의 사례를 잠깐 짚어보면 2014년도 전후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 전세 세입자 수요들이 매매로 전환을 하면서 매매의 물량들이 또 계속 빠지고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갔다. 지금 요즘 시세의 양상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공급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청약 통장이라든가 어떤 그 잠재적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수요자들이 현재 상태에서 청약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전세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양가 상한제의 단지는 금액이 굉장히 시세 차익이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또 분양에 대한 어떤 예상이 됨으로써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 수요들이 대규모로 전세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전세가 물량이 쭉 빠지면서 전세 가격이 현재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2014년도처럼 매매 가격과 근접하게 되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또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종로 5가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초중반대라고 하면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고 대부분 투룸에 거실에 뭐 3베이 구조의 이런 부분들의 소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강남에 있는 곳들보다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고 강남 같은 경우에 보통 전용 10평 기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소규모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7억에서 9억 후반대까지 가는 그런 금액들로 엄청나게 지금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종로 5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후화가 되고 어떤 상권이 이렇게 오래된 곳으로 보이고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잠재적인 가치까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 시세가 3억 초반대에서 3억 중반대 이하로 방 2개 거실로 이루어진 전용 12평 정도 소형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임대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초반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약 3억 8천에서 4억 4,800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역세권이면서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보통 110에서 13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물건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계속되는 임차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한 1억 중반대에서 1억 중후반대에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도 종로 5가 같은 저렴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